저는 자천이라고 하거든요. 자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만든 말이라서 자천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수도예요. 수도인데 수도라는 게 돛 닦는다고 쉽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수도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수도한다고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거나 익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아주 아닌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 맞춘다고 맞추긴 했는데 얼마나 맞췄는지는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제 맘대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맞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45이거든요. 근데 40대고 좀 있으면 50대고 뭐 더 나이 든 사람도 있겠죠. 이제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미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강요를 당했어요. 선생님이나 이제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래 뭐 하고 싶은지 직장을 하라고 했었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하고 싶냐고 하면 대통령 뭘 하고 아니면 저는 과학자나 이런 걸 썼어요. 왜 과학자라고 썼냐면 남 눈치 보면서 이 정도 써줘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미래 뭐 하겠냐고 하면 장래에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하거나 막상 그 당시에는 뭘 해야 될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랐고 그걸 강요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하겠죠. 무조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될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목적의식을 정해주고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렸을 때의 제 미래를 봤을 때 막연한 게 너무 많았어요. 불확실성도 너무 많았고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썼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중년에 넘어갔단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를 다시 고민해 볼 수도 있다고요. 이제 수명도 늘어서 오래 살게 되는데 앞으로 살아온 만큼 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40년 살았으면 앞으로 40년 더 살 것 같고 50년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 50년 못 산다는 부담도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정했던 그 삶의 미래 장래 목표가 대개가 40대, 30대, 40대, 50대에 해당하는 그 목표일 거란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성공했거나 성공 못했거나 그 갈림이 어느 정도 지워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지워지면 또 지워지지 않았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또 더 빨리 하면 좋겠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30대 넘고 40대 넘어야지만 다시 자기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겪는 하나의 그 나이대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는 게 어렸을 때처럼 정말로 사회적인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또 인정받는 거, 무조건 부모님이 원하는 거, 선생님이 원하는 거 그렇게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면서 시대에 부응하면서 내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을 나이에 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정보 또 상황에서 한 것이었다가 이젠 그런 나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누구한테 강요해서 누구 눈치 보고서 아니면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결정 짓거나 미래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나이는 아니게 되어 간다고요. 그랬을 때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 드는 건지 아니면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형성됐는지를 고민해 본다면 해보라는 거죠.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 이 나이 됐는데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고 나와 이 사회와 또 나와 대인관계와의 관계에서 나름의 어떤
지표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형성하려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도 안 해봤냐고 생각을. 나름 그 학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삶에 살려고 부대끼다 보니까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회피하면서 변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유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인데 내 인생에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경험이 있을 거라고요. 또 없었다면 좀 부족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다면 이젠 해보시라고 하는 거죠. 해보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도와 뭔 상관이 있냐고 또 이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그게 그냥 살다 보니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다시 삶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정도인 거지 그게 도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나오면 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아침에 아까 얘기했듯이 입선수도 하는 거나 머리 기르고 도포 입고 있으면서 폼 잡고 있거나 뭐 호흡이나 명상 아니면 깨우침 화두성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겉모습은 그러한 건데 그들이 뭘 고민했는지 앉아 있으면서 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그들이 고민했던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덮고 입으면서 폼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요. 그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좀 더 그걸 일찍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하진 않겠는데 분명히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시기를 거친다고요. 그걸 좀 더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도는 좀 더 자기적인 자기 고민을 하려고 애쓰는 거란 말이죠. 그냥 한두 번 술 마시고 아니면 담배 피우거나 그 집에 귀가하면서 그 느껴지는 소외감과 이 세상에 내가 그다지 이바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면서 약간의 그 넋두리식으로 고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고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그걸 몸으로 실천해가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기이하게 생각하거나 그 술법이나 뭐 얼마 전에 과거에 나왔던 뭐 전우 씨처럼 술법 부리고 하는 날라다니고 변신술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만 과장해서 포장한 거고 그런 것을 빼고 또 기이한 모습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빼면 남는 거는 철학적인 고민이에요. 형이상학적 고민이라고요. 그냥 도학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자들을 도학자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도학자가 생각하는 그 도가 뭐냐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분명히 그 부분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쉽잖아요. 누구나 다 그 고민을 한다고요. 근데 그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하거나 어떤 포즈를 취하고 고민을 한 거 가지고 그것만, 겉모습만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으로만 보면 선입견이 든다고요. 또 그 선입견을 이용해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 인간에 대한 건데 인간은 결국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살다 보면 또는 어떤 행동하다 보면 내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밥 먹으면서 내가 꼭 밥 먹어야 되냐 하고 생각한다고요. 얼마 전까지는 살려고 먹는다고 해요. 아니 먹으려고 사나?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했어요.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하면서 힘들어도 버텼다고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요즘 누가 먹고 살려고 일해요. 아닌가? 살려고 먹는 거지.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지, 살려고 일하는 거지. 그 생각이 갑자기 막히는데, 요즘에 음식에 가장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로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 삶을 그렇게 투자하거나 희생하고 있는 거냐고요.
먹는 것에도 질을 따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왜 배만 부르면 되었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배가 부르면 돼요. 배만 부르면 됐지. 어떤 거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영양가 있고 또 그 음식이 나한테 해가 되는지 해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냐고요. 분명히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배가 불러서 다는 아니라고요. 이미 그거를 느끼고 있고 그 느낌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 문화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질을 따지는 건데 자기 자신의 의미를 알고 싶은 거라고요. 그 쉬운 음식만으로도. 그러니까 음식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든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냥 그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밖에만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직장에서 거부한 것도 있지만, 구하는 사람들도 직장을 거부한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왜요? 그건 간단해요. 이제는 그렇게 일만 하면 되거나 밥만 먹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야 되고 내가 그거에서 의미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싶고 의미를 가지고 싶다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것에 원래 소수의 사람들만 돌을 닦았는데 그들은 그 소수만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고민하게 할 수도 없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 바쁘거나 그냥 존재하는 거, 살아가는 것 자체만 생각했지 삶의 의미가 있거나 삶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옛날에도 도 닦는 사람들이 돈 많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 닦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진지한 고민인데 진지하게 고민은 결국 소수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소수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요즘은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근데 그 고민이 결국 인문처럼 돼요. 철학을 고민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얘기처럼 됐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외면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외면한 거에 가까워요. 철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철학이 어려운 건 어렵게 설명한 거고 어렵지 않은 거 어렵게 설명한 것을 어렵다고 우리가 받아들였거나 어렵게 설명할 수 없었던 그들의 그 지적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만들면 쉬운 건데 그리고 고민은 인간에 대한 고민인 거고 배가 불러서 머리가 돌아가는 고민이라고요. 삶에 대한 고민인 거고 의미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고민이 왜 어렵게 지나가냐고요. 그건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우리가 왜 사는 것에 고민해야 되는지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려워요. 이상한 고민이 돼버려요. 이상한 그러니까 우선 고민해야 되는데 왜 고민해야 되냐고 설명하려고 들면 벌써 어려운 그 증명을 해야 되는 사고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고민 안 해도 된다고요. 그 고민 필요 없이 바로 고민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전 철학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어려운 철학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뭘 고민을 하라고 하냐고 하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고요. 뭘 고민하면 되는데요. 고민하는 거는 자기를 고민하면 돼요.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거나 사는 게 이상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게 되는 가치의 전부인 건가?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가? 고민 안 해요? 왜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철학이 있고 이런 고민이 의미가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 철학이 있는 거고 또 이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체계나 정신적인 기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철학도 있어요. 이거 들어가면 분명히 어려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내가 이런 고민하고 싶고 고민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의 욕구만 일어나면 되는데 욕구 일어나게 하기 위한 철학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런 불필요한 철학이 이젠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철학은 쓸모없는 철학이 되었다고요, 이제. 그래서 쓸모있는 철학은 간단하다고요. 그냥 고민하면 된다고요. 고민만 하면 돼요. 고민만 하면 이미 그게 철학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철학인 거지, 어떤 생각을 하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은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어려운 철학은 할 필요가 없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게 도라고 하는 게 앉아서 고민하잖아요. 명상하면서, 호흡하면서 뭘 하냐고요? 고민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 결론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에 대한 이미지는 고민하고 있는 이미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꼭 그렇게 폼 잡고 있으면서 고민해야 되냐고 하면 아니잖아요. 고민하는데 무슨 폼을 잡아요? 거의 마시면서 고민하잖아요. 담배 피우면서 고민 안 해요? 고민하려고, 아니면 고민이 돼서 담배 피우러 나가잖아요. 술 마시러 가는 거고. 고민이 있으니까. 마음에 고민 드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번잡하고 번거롭고 복잡하고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결론 내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고민하려고 우리는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시간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인간만이 가치가 있는 게 고민할 수 있어서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라고요. 호흡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머릿속은 엄청나게 움직여요. 몸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수록 머리는 더 빨리 움직여요. 오히려 움직일수록 머리는 멈춰요. 누가 달리기 하면서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해요. 스포츠 할 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스포츠 하면서 생각하면 전략을 짜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많이 쌓아야 돼요. 농구하면서 축구하면서 나름대로 전략을 하려면 열심히 축구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머리 쓰는 것을 따로 훈련해야 돼요. 대개는 직관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직관적인 그 패스와 그 스포츠에서 전략을 하려면 그 정도 훈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움직일 때는 머리는 덜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머리를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면 머리가 더 빨리 움직일 때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당장 고민되는 거. 당장 내가 고민하고 싶은 거. 그걸 고민하게 돼 있다고요. 그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야. 그 고민이 결국 밥 먹는 거, 또 매출, 월급,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 고민하는 거라고요. 그 능력을 그때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도 닦는다는 얘기는 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어렵게 고상하게 하늘을 이해하고 비상한 능력을 얻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하는 듯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면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고민하고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 해답으로 현실에서 이득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어렵게 다 버리고 명예 버리고 돈 버리고 하면서 출가하거나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산속에 들어가거나 출가하는 것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고민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목적은 내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고민하고 돛닦고 능력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건데 누구나 다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구분하고서 이건 아닌 거고 이건 우리가 다른 거고 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되는 거고, 또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요령껏, 좀 더 기법을 쓰거나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하면 효과도 더 낫다고요. 그 효과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련법이든 방법이든 기법이 생기는 거고 술법이 생기는 거라고요. 효과를 위해서라고. 더 나은 효과요. 더 나은 이득과 더 나은 성취, 사회적인 권익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사주를 보든 점을 치든 아니면 그 마법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그거는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도덕을 집어넣고 윤리 집어넣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걸 사용해서 했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숨길 필요 없다고요. 똑같은데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결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는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요.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원하는 것을 애쓰기 위해서 남이 사용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거나 내가 사용하는 것을 남이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도 역시 그 사람들이 지금의 그 권익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욕을 해요? 오히려 부럽죠. 부럽지 않았어요? 원래 부러운 거예요. 전쟁 같은 거의 경우라도 내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안 가리게 되어 있어요. 간첩도 쓰고 모략도 써요. 거짓말도 하고 기본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속여야 되고 약하면 강한 척 해야 되고 강하면 약한 척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생활도 전쟁이라고 하면서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수단방을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쓴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돛 닿는 곳에서 좀 살벌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사용한다고 하거나 그 정도 그렇게 공부하고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이 세상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효과를 얻자고 하는 거지 이 세상을 무너뜨리거나 이 세상을 어떻게 확 바꿔버리거나 이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까지 가는 건 허황된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목적을 취하는 건 이미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건 먼저 심리적인 상처 치유부터 해야 돼요. 왜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따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옛날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를 해놓은 것도 맞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이런 거 사용하면 신이 벌을 줄 것이고 뭐라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다 막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들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가 마법이나 그런 그 술법적으로 이상한 걸 자기는 안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마법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집중력이에요.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수준을 썼어요? 과외선생 썼고 돈 썼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마법은 돈이에요. 그건 아신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돈이에요. 어떤 마법도 돈을 못 이겨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 할아버지라도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돈으로 메꾸면 효과가 제일 쉽고 간단해요. 그게 내가 차를 하나 좋은 거 스포츠카를 얻고 싶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마법을 써요. 스포츠카 생기라고 마법을 건다고요.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되긴 하겠죠.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사면 돼요. 돈으로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든 거죠. 근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 마법을 쓰고 있다고. 마법보다 초마법, 초월적인 마법이요. 대마법이죠. 대마법을 이미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약자들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주가 안 먹혀요. 왜 안 먹혀요? 어떤 마법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어느 정도 수도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집중력을 쓰고 조금 더 요령껏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냐고요.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어떤 마법도 돈을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법을 써야 돼요. 돈을 이기기 위해서요. 한 사람은 못 이기지만 다수는 이기겠죠. 언젠간 이길 것이고. 네, 그게 이거를 말이 노골적으로 나가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하면 인문적으로 포장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인문으로 좀 고민하는 것이 지적 성숙이나 지적 만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해요. 요즘에 많은 철학자들이 강의할 때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뭘 해야 된다고 하거나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어떤 지식을 얻었으면. 무엇이 옳다고 내가 생각했잖아. 책을 읽든 강의를 들었든 어떤 걸 보고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옳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히 번거로워요. 행동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뉴스를 보고 사회적인 문제 보고 굳이 그런 문제거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문적인 또 철학적인 그 문구를 보고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야겠는데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지도라 쓰고 강의 끝나고 책을 덮으면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오면 그 전에 행동한 대로 그냥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습관이라 그러는데 그냥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개념을 내가 생각했다 하더라도 현실로 돌아오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임무이잖아요. 근데 수도는 거기에 하나 더 하는 게 구체적으로 현실에 내가 생각했던 그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 그것까지 생각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호흡 왜 하냐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명상한다고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라서 수련하는 그 수련법이 행동만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수련법이 원래 알아차림처럼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방금 어떤 개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그 윤리랄 수도 있고 도덕이랄 수도 있고 그 철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요. 그랬으면 그 강의를 듣고서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강의 끝나면 바로 현실로 돌아오는데, 현실로 돌아올 때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강의 들으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걸 잊어먹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행동을 이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챈다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이 행동을 하고 있네.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 수련법이에요. 불교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고 부처님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인정했던 수련법이 알아차림이에요.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인문과 다른 건 행동하는 것까지 한다고요. 행동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자기가 변형이 일어나서 그 변화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수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도와 일반 철학과 다른 점이에요. 간단해요. 철학은 머리만 돌아가고 우리는 몸까지, 행동까지 가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한다고요. 머리도 알고 그다음에 몸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설명해줘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이해하게 해야 되고 고민하게 해야 되고, 또 고민을 더 철저하게 하라는 이유가 정말로 내가 마음속 깊이 그것이 맞다고 받아들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더 열심히 하고 힘겹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나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해오던 것을 하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시켜요. 호흡을 시키고요. 살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10분이든 5분이든 가지게 되면 삶을 브레이크 걸고 있는 거예요. 과거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알아차림의 능력이, 알아차리고 싶어서 자꾸 잊어먹어요. 해놓고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반성인데, 그런 반성을 계속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을 행동하면서 또는 행동하기 전에 하게 하려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연습을 계속 내 몸에 습관을 들이고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수련법이 나오게 되고 수련법을 하게 되고 몸에 맞추게 되고 몸을 변형시키게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수련서나 수련법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초인이 되거나 엑스맨 되는데, 그런 초인이나 엑스맨의 영화나 만화는 이후에
달라지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걸 우리한테 재밌게 얘기하고 또 영화적으로 만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현상으로서 표현하는 거지 정말로 그들이 무식하게 그런 인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그 작가들이 쓴 건 아니잖아요. 설마 그런 영화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인간들이 되어 간다는 건데 그 다른 인간이라는 게 초인이 되는 거고 그 초인은 그 인간이 조금 더 지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적 성숙은 성숙한 만큼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까지요. 그럼 분명히 이 세상은 많이 달라지겠죠.